PDS 다이어리 만나기, 어, 지금 7월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떻게 PDS 다이어리는 거인깨우기님은 지금 쓰고 계시나요? 아, 좀 다이어리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려워. 꾸준히 하기가 어려우신 꾸준히 것 하기가 같으세요? 힘들어요. 아, 막,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형태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리고 지금 중요모 일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한 것만 적고 나머지는 그냥 빈칸이라서 먼슬리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태스크 트래커에다. 일주일 동안 뭐 읽어야 할 책, 그다음에 운동할 거 내가 결정한 거, 운동 형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음, 그거 하나 적어놓고는 어우 데일리가 뭐 그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중간중간 일정 적는 거밖에 안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루티님은 어떻게 PDS 다이어리를 만나시고 계시나요? 저는 먼저 위클리에다가는 그 일주일 뭐 커뮤니티나 뭐 한 거 이렇게 쭉 제목 정도 적고, 그리고 데일리에 주로 조금 약간 너무 상세하게 적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하루에 뭐 했는지 이렇게 쭉 시작을 할 때나 아니면 끝마칠 때 항상 적고, 음, 그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2시에 한번 아침에 있었던 거 한번 쭉 상기시키고, 음, 오후 6시쯤 좀 있었던 것도 상기시키고, 음, 그리고 저녁에 한번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음, 그거는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다 보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려고 보니까, 했던 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이어리 이렇게 보면은, 아, 오늘 이거 했구나, 그게 돼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데일리는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음, 그게 마치 의식처럼 돼가지고, 음, 그거를 해야만 뭔가 약간 행동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음, 예,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뭐 이렇게 전체적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데일리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PDS 다이어리의 어떤 제가 지금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거를 맥락적으로 진행하신다기보다는 다이어리에 쓰는 어떤 그 형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이어리에 써야 돼라는 걸 지금 아직도 이제 그게 바뀌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깨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주일에 대한 스케줄링에 만나기 전에 오늘은 먼슬리인데요. 내 한 달을 기획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 달을 어떻게 기획해요? 라고 하는데, 이 먼슬리를 한번 펼쳐볼까요? 지금 루틴님의 먼슬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가고 계세요? 7월 달에 아직 전체적인 계획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다 보면서 이렇게 적긴 하거든요. 네. 근데 7월에 읽을 책들은 그 목록은 다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몇 개는 적어놨는데 아직 다 적지는 않았어요. 정해진 거 그거 적어놔야 되는데. 음, 그리고 보통 먼슬리에다는 그거 하고, 어, 음,
그날에 그때 우리가 저기 나를 리뷰하는 법인가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거 네네. 생각해 보니까 그 달의 기념품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달에 이렇게 기념품식으로 주요 그거를 하나씩 적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이달의 기념품 해가지고. 그렇게 테마를 정해가지고, 음, 자, 거인깨우기님의 먼슬리에는 뭐가 주로 적혀 있어요? 저는 그냥 7월 데드라인 해가지고 내가 이달에 끝내야 할 거 목록을 쭉 그냥 적어놓고 그 주에 이제 필요한 거 조금씩 요거까지 이걸 7월 말에 끝나려면 요걸 첫 주에 해야 되고 둘째 주에 이걸 해야 되고 셋째 주에 이거 해야 되고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것만 했어요. 아, 먼슬리에? 그러면 내 먼슬리 테마에는, 먼슬리를 기록하는 그 전체적인 테마는, 뭔가 그 달에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그쵸.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뭐 강의를 하나 듣기로 했으면 이 강의의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들어줘야지 끝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음, 음. 자, 그러면 지금 각자의 먼슬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는 가족 중심의 어떤 뭐 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족 그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의 새로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슬리는 저는 테마로 줬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는 또 다른데 이렇게 적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PDS 다이어리에 먼저 지금 그렇게 적고 또 수업에 대한 일정에 대한 스케줄은 이게 주간 맵에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야 되니까 이게 앞에 여기 다이어리에 먼슬리에다 적으면 이리 뒤집어서 봐야 되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거기에도 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스케줄에 대한 거는 저는 따로 이렇게 예, 적어요. 왜냐면 이걸 따로 적어야지만 주간 맵에 그 뭐 위클리에다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뭔가 번거롭게 뭔가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없애고 시스테믹하게 내가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 여기에 뭐 이 소렌 스터디 스케줄이라든지 모든 스케줄 뭐 제가 누구를 만난다 어디를 간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줄을 한 달을 이렇게 다 지금 기획을 해놓고 하고 여기 지금 제 7월에 적혀 있는 거는 생일,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 목욕시키는 날, 미용 가는 날, 그리고 또, 제 뭐 치과 가는 날, 그리고 여름 휴가 일정, 그리고 뭐 이런 새로 그 남편 지금 연수 기간이니까 그 연수 일정, 뭐 이렇게 저는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모든 것이 가족 중심형으로 어, 뭔가 이벤트를 기록하는 이렇게 이제 저의 테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슬리 플랜에 보면 그 옆에 7월 밑에 이 칸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번 달에 일어나는 특별한 이슈에 대한 거를 저는 여기다가 적고 그리고 태스크 트래커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강아지 산책,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약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 그 다음에 뭐, 걷기,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 근력, 뭐, 이렇게 매우, 매일매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왜 기록을 태스크 트래커에 기록하냐면은, 내가 인식하고 있나 없나를 그냥 내 뇌에,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적는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는 습관에 대한 거는 이제 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 트래커는 우리가 내가 무언가 습관을 만들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작년에는 3칸이었는데 올해는 5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적어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하는 게 이 지금 데스크 트래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그 위클리의 플랜 두 C처럼 두는 확정된 저는 그 확정된 뭐지 일정들이 그 플랜 두 C의 두에 적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확정된 일정들은 여기 먼슬리에 그 날짜 칸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여기 monthly plan 여기 밑에 칸 7월 monthly plan 여기 왼쪽 빈 칸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트래커는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해야 될 거는 태스크 트래커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블랭크 빈 칸이 밑에 있죠. 그러면 위클리의 플랜 두 C처럼 저는 두 플랜 C 이렇게 적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번 달에는 내가 이렇게 진행을 했네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했네에 대한 한 달에 대한 나의 기억자에 저장시키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칸에 대한 내가 기획을 먼저 해놓고 그냥 그러면 아까 고인깨우기님께서 이렇게 적는 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지속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why? 왜 지속이 힘들다고 생각하실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음, 이 지금 PDS 다이어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때요, 고인교육이님? 전에 비하면은 다이어리 쓰는 게 많이 좀 횟수는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글 쓴다는 게 너무 이제 기록한다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걸 그래서 자, 저는 매일 기록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기록하고 시도 어, 기록하는 건 아니고 그때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만 그래요?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요. 왜냐하면은 어, 일주일에 대한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고정시키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위클리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를 작성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거든요. 왜? 고정된 나의 스케줄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체계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카카오톡 캘린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알람이 왔죠? 이 카카오톡 캘린더는 수업에 대한 스케줄을 카카오톡 캘린더를 이용해서 다 미리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치원 스케줄링에 대한 거는 또 구글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음, 카카오톡 캘린더에 들어가면 카카오톡에 입력한 캘린더와 일정과 구글 일정이 같이 또 통합돼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두고 하는데 또 시각적으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볼 거는 이번 달에는 뭐 있고 일정에 뭐 이렇게 기획할 때는 먼슬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에 대한 일정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내가 투두리스트 내가 해야 될 거는 플랜에다 이렇게 적는 것처럼 그걸 막 매일 내가 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기획할 때 이 PDS 다이어리를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9월에 제가 위클리를 할 때 이 위클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애쓴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 좀 지속하기가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애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그 끼니를 챙겨 먹듯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끼니를 챙겨 먹을 때 오늘 뭘 먹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다이어리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을 기획하고 근데 기획을 머릿속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이어리를 빌어서 하고 그게 한 달에 대한 기획은 이 먼슬리에다가 하고 어쩔 때는 또 이얼리 테마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얼리는 각자가 다른 테마를 가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병원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이얼리 테마에다가 이렇게 스케줄링을 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는 치과 치료가 지금 2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플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따른 일정과 그리고 제가 서울의 병원에 가는 일정을 이 이얼리에 적고 그다음에 먼슬리에는 가족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어, 그 가족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반찬을 갖다 주라 그랬어. 그러면 진영이 반찬 뭐 배달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거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족의 소소한 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 또 남편이 새로운 일정이 있어. 그러면 뭐 혼자서 캠핑을 간대. 그러면 남편 퇴근박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는 그리고 이것도 적어 여기 뭔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 특별한 우리 그 집에 뭔가를 할 때 제가 여기 보니까 6월 2일에 전기용품을 구입해서 뭔가 전기 공사를 했다라고 돼 있고 6월 4일에는 여기 제가 지금 있는 여기 지식 실험실에 장판을 교체했는데 얼마에 교체, 얼마 주고 어떤 업체가 와서 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족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쭉쭉쭉 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여기 먼슬리는 편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레이스 정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어떻게 먼슬리를 만나고 계시나요? 저는 먼슬리, 전체적인 일정이 다 그냥 여기 들어오고, 졌거든요. 업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일정이라든지, 너무 좀 복잡하긴 해요.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태스크 트래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적어놓고, 10일 챌린지, 20일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요즘 다 끝나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 음, 근데 아무튼 이게 좀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막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음, 저는 PDS 다이어리의 먼슬리는 가족이 테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이거는 딱 그냥 달만 적을 수 있는 여기에는 제 모든 스케줄을 미리 한 달치를 기획하는 게 테마다. 또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 커뮤니티에서 뭘 한다든지 내가 지속적으로 뭘 한다.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이브, 유튜브 그 녹화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영상 나가는 거에 대한 일정을 미리 여기다가 무슨 요일에 누구와 녹화를 하고 이게 며칠에 몇 차시로 이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또 여기에다가 따로 다 이렇게 기획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별로 기획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 머리가 혼돈이 되지 않은데 이걸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버리면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게 노동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을 적을 때 공간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해야 된다 하면 나는 PDS 다이어리에 먼슬리에는 이것만 적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적을 건데 다른 거는 머리에 또 집어넣어 놓기가 힘들면 뭔가 내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월간 다이어리를 이렇게 얇은 걸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 기획한다든지 뭔가 내가 새로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부족하면 이 공간을 또 다른 공간에다가 우리가 집의 공간은 한정적이지만 이런 내가 시간을 기획하는 공간은 내가 늘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두셔야지 이제 쫙쫙쫙 펼쳐놓고 저는 이 그 먼슬리를 아니 위클리를 이렇게 적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기획하는 기획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얼리도 마찬가지 먼슬리도 마찬가지, 테마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짬뽕을 만들지 마라. 짬뽕을 만들면 복잡해져요. 어, 그래서 달력을 두 개를 쓰거든요. 책상 달력을. 음. 예, 그 제가 이제 한국어 교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제 너무 그 따로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개 탁상 달력 따로따로 A, 해놨어요. B, 그렇죠. A, B, A에는 뭘 적고, 어, 저도 여기 탁상 달력 있어요. 여기 탁상 달력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항상 앞에 있는데, 여기는 뭘 하냐면은, 어느 순간 다 섞였어. 그치. 여기에는 저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일정들을 여기는 적어놔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 수업하는데 아이들의 뭐 방학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일정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질문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아무튼 이렇게 공간에 제가 그 공간에도 실명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다이어리의 공간도 테마를 정해놓고 그걸 섞여버리면 안 돼요. 섞여버리면 막 머리가 이 뇌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꼬여버려. 어떻게 꼬이냐면은 이 막 S 적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뭔지 뭘 내가 지금 적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전혀 어, 맥락이 안 잡히는 어떤 순간을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손희조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손희조님은 지금 먼슬리는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저 오늘 처음 열었어요. 아, 다이어리를 처음 열었어요? 네, 대부분 뭐, 데일리 뭐 하지, 뭐 적지 이러고 있다가, 아, 먼스리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정, 뭐 꼭 해야 되는 모임, 이제 오프로 해야 되는, 거의 줌이니까 오프 모임 있는 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 몇 개 말고는 거의 먼스리는 거의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대한 기획을 다른 데 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기획하고 그런 거를 예, 잘 안 돼서 예, PBS를 샀는데
PDS 쓰는 게 또 일이 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조금 밀어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6개월이 지났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 7월이지만 이 7월을 기획은 언제 해야 되냐면 6월에 기획이 끝나 있어요. 어, 우리가 1년의 기획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11월에 그 다 기획이 끝나 있어야 돼서 12월부터 어 뭐야 그 새로운 해로 도입하듯이 먼슬리도 꼭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달 전, 2달 전에 그 해당 달의 기획이 끝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달을 만났을 때 탄력이 생기는데, 아, 이번 달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끄적끄적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달이 됐는데도 이번 달에 대한 기획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날짜가 흘러가요. 그리고 되게 바빠요. 그 허둥지둥 바쁜 일이 생기지. 얘는 시간을 툭툭 던져놓고 내가 이 날짜에는 이걸 해야지에 대한 내 머릿속에 안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스케줄들이 둥둥 떠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막 뒤죽박죽 스케어버리니까 이게 되게 일정이 많아지거나 바빠지면 뇌가 이제 바빠가지고 뒤죽박죽 되는데 그게 인사이드 아웃 내가 어제 2를 보고 왔는데 그게 보면 뇌에서는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지 걔들이 조종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와 작동하면서 다른 게 제 역할을 못 하게끔 상태가 돼버린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내가 나를 기획하면서 산다라는 게, 어,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2025년을 2024년 11월에 다 기획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테마를 기획을 해놓고 시작하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몸의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천근만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1월 1일부터 한 달은 괜찮아.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런 거와 이 먼슬리를 기획하는 거. 지금 7월은 이미 6월이나 5월에 기획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지금 7월을 만났으면 복잡, 다양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치료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다 끄집어내 놓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소통 책을 가지고 계시면 170페이지를 170페이지 중간 단락을 오늘 같이 읽어볼 건데요.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다음에 이처럼 내가 나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힘이 있다. 이게 마찬가지 제가 먼슬리를 한 달, 2달 전에 기획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 나는 한 달, 또 그걸 한 달을 기획한 거를 또 위클리에다 이렇게 적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에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제가 뭐 성경을 깊게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되게 하라. 이거에 대한 의미와 저는 이 맥락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내 말의 힘에 즉각적인 힘을 가지려면 내가 여기 PDS 다이어리라든지 무엇이 됐든 미리 각인시켜 놔야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또 뭐 다른 일정이 생기면 어쩌지? 이게 더 급한 일인데 그걸 결정하기가 순간순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싶은 사람은 흔히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내가 나에게 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먼슬리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위클리에다가 두에다가 각인시켜 놓은 것을 나는 하고 있네가 증명이잖아요. 내가 기획을 한 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거기에다가 막 군더더기 있게 많이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한 달은 이렇게 보낼 거야 라고 기획을 해놓고 그리고 내 한 달을 또 일주일을 쪼개서 위클리에다가 각인시켜 놓고 내가 그걸 하고 있나 없나를 지켜보는 거. 그것이 내 능력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이미 능력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만다. 동어 반복적 모순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 소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핵심 가치에 대한 단계적 내면 소통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자기 가치 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자기 가치 확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얼리에다가 나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위클리에다가 내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해놓고 이거를 위클리에다가 딱 각인 두에다가 각인시키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7월이니까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차곡차곡 내가 각인시킨 일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가 결국 나의 자기 가치 확인의 절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지금 말을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 일상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나는 자기 가치 확인을 할까? 뭐 긍정 확언을 한다. 뭐 백일 백분 쓰기를 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기획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게 제가 2024년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슬리에 대한 이야기, 그 먼슬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나를 테마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루트님, 이렇게 방금 내면 소통과 맥락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이렇게 기획하고, 오늘 테마 정하고, 기획하고, 그게 돼야 이제 행동에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한다, 테마 정한다, 이거에 지금 기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션이조님, 우리가 아까 PDS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거 내면 소통에게 한 챕터를 이렇게 만나면서 또 자기 가치 확인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맥락을 정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 내면 소통 오래간만에 꺼냈는데, 그 페이지에 줄이 쳐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거 언제 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다이어를 꺼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기획을 할지 대략 이제 적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들이 조금 그거 하니까 저는 일단 뭐든지 이렇게 한 장에 다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그게 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빡빡하니까 지우는 게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수정 가능한 볼펜을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네, 네,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막 적다가 지금 몇 번이나 마음에 안 들어가 저는 지워가지고 그래서 샤프를 써요. 아니 그러니까 샤프. 샤프를 쓰니까 그 또 그게 또 색깔이 안 들어가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7월에는 이제 새로 시작이 돼가지고 7월에는 이제 그래 7월부터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앞에 6월 달까지 보니까 몇 장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다 채우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플랜을 잘 안 적고 그 주에다가 대략적인 일정을 적어 놓고 체크하고 뭐 안 한 거는 줄 걷고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가지고 그 플랜에 비어 있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가는 매일매일 그 명언 적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또 막 적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그 PDS 단톡방에 보면 그렇게 다들 빡빡하게 적어놓고 올려놓는 그걸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막 색깔을 막 칠하고 막 한 그렇게 장으로 하죠. 그거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먼저 봐가지고 뭔가 이제 비어 있으면 안 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칸 비워놓으면 뭐해 이러면서 이제 뭘 적고 막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대략 이제 색깔에 대한 기획을 하고 설렁설렁 좀 해서 아, 습관을 좀 들이자. 왜냐면 할 때는 뭐 오늘도 별거 없었네 이러면서 별로 적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뭐 했지?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지나갈 때 별 게 없으면 뭐 별로 적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을 바꿔가지고 기획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쪽에서 먼저 음, 앞에 가서 나를 보는 거,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레이스 정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PDS 다이어리에 뭐 위클리, 먼슬리, 이얼리를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방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과정들이 자기 가치 확인이다라고 이렇게 이 책을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떻게 본인 스스로 정리가 되신 것 같으세요? 어, 그 진행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항상 장기전이 약한 것 같아요. 7월 달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먼슬리가 비어 있거든요. 머릿속만 복잡하고 항상 이렇게 빽빽하게 캐오다가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열심히 저 다이어리가 한 3개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번아웃처럼 딱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7월 달에.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맞아. 이거 정리 기획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책임에 몸을 막 이렇게 막 그동안에 그거 하느라고 오로지 그거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책도 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다른 거 이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걸 정리해서 책도 써야 되고 뭐 그 서포터즈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이어리랑 달력이랑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7월 달은 지금 이제 눈앞에 닥쳐진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고 하면서 이제 8월 달, 9월 달, 12월 달을 좀 더 이제 기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을 마무리 잘 하려면. 네, 맞아요. 어,
내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내 일상에 20% 영역 정도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신나고 재미있고, 이게 강하게 들어오면 내 일상의 한 8, 90%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래 일상으로 중심 잡기가 굉장히 또 그게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항상 이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한 20% 영역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지 했을 때 시간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러려면 미리 기획이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온 그걸로서 그냥 다 차버리니까 나중에는 다 마치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앞에 했던 것들을 다시 추스르기가 또 시간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거인 깨우기님 또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이 얼리 먼슬리를 보면서 오늘 내면 소통의 자기 가치 확인의 어떤 이런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시간은 어떠셨어요? 아직도 제가 테마별로 나누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아직도 짬뽕이다. 이 짬뽕을 잘 나눠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음, 길게 그냥 생각하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냥 그랬던 게 이제 너무 이게 나를 나누지가 않으니까 더 선명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냐 이렇게 답이 나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를 좀 나누는 거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게 우리가 테마를 정한다 했을 때 이게 요일의 테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에 대한 테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하긴 할. 그래서 내 거를 쭉 지속해서 가지고 갈 때 나는 쭉 열심히 너무 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보통은 월화수목금에 대한 테마와 주말의 테마가 달라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하는 스케줄이 안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하루는 블랭크로 두고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기획하는 하루를 가진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어, 그, 각자의 시간대별로의 어떤 이 테마를 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지금 또 7월이니까, 6월에는 1, 2, 3, 4, 5, 6 상반기가 딱 끝났기 때문에 이 6월의 테마를 정할 때는 7월에 대한 걸 정하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스케줄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7, 8, 9, 10, 11월까지가 내가 주요 하반기에 어떤 일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지만 먼슬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공전과 자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전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공전인 거고 자전이라는 것은 이런 세부적인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내가 계속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이 태양의 한 바퀴를 돌기 위한 돌아감이다. 태양의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라는 거는 또 내 삶의 내 방향을 이렇게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공정과 자전이, 나의 공정과 자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갈 수 있고, 그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자기 가치 확인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주쌤과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 5번째 시간이었고요. PDS 다이어리와 먼슬리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6회차로 8월, 9월에는 PDS 다이어리와 위클리 테마 1, 2로 나누어서 8월에는 그 PDS 다이어리 앤 위클리 테마 1 시간으로 8월 7일 수요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8월에 6회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